3302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거짓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간첩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왜 고백하는 거죠? 자유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땅을 밟은 한 남자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쓴 끝에 정작 조국에서 간첩으로 자백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충격적인 고백이 밀실 3302호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공간에서 나왔다면 말이죠.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혹은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숙한 이면과 인간 심리의 복잡한 실타래를 파고드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밀실 3302호의 베일을 걷어내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가 정작 이곳에서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배경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의문의 공간, 3302호의 실체와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의 진실을 파헤쳐야 할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개인의 삶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현대사의 은밀한 단면이기도 하니까요. 오랫동안 대중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숫자에 불과했던 3300이 불나는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사회에 강렬한 충격파를 던지며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한 고위급 탈북자가 그곳에서 간첩임을 자백하면서부터였죠. 어두운 복도 끝, 굳게 닫힌 강철문 위에 희미하게 빛나던 3300이 불나는 문패는 그 순간부터 단순한 호실 번호가 아닌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미지의 공포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가 도착한 곳에서 자신은 적국의 스파이였다고 털어놓는 모습을요. 당시 언론의 헤드라인은 연일 이 충격적인 소식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였습니다. 탈북자가 간첩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은밀한 의심의 시선이 3302호라는 공간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3302호는 단순한 조사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곳이 간첩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섬뜩한 오명을 얻기 시작했죠. 국가안보라는 엄중한 과제와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의 생사가 얽힌 그야말로 첨예한 상징성을 띠게 된 겁니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듯 흐릿한 실루엣의 탈북자가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는 무언가를 묻는 조사관이 있는 폐쇄적인 공간.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3302호는 그렇게 베일 속에 가려진 채 대한민국의 안보와 탈북자들의 운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딜레마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자백은 단순한 사건 보고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시작점이었던 거죠. 이 공간은 과연 진실만을 위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과연 3302호는 진실만을 위한 공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3302호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간첩 자백들이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진실 공방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 밀실은 또다시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작은 파문에서 시작되어 결국 거친 파도로 변하듯 그 파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굳건해 보이던 3302호의 자백들이 법정이라는 또 다른 심판대 위에서 하나둘 번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간첩임을 스스로 시인했던 탈북자들이 돌연 자신의 말을 뒤집고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상상해보세요.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왔건만 정작 도착한 곳에서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 오명을 벗기 위해 다시 싸워야 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법정의 날선 공기 속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치열하게 진실을 다투고 피고석에 앉은 탈북자의 얼굴에는 고통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 드리워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 같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간첩 조작 의혹지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죠.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정보기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 사이에서 첨예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3302호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자백이 과연 온전한 자발적 진술이었는지 아니면 심리적 압박과 강요 속에서 나온 결과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백이라는 것은 참 양면성을 가진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군가의 입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낯선 환경, 고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문 과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좁은 신문실에 마주 앉은 조사관과 피조사자.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심리적 압박감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의 안위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자백이라는 형태로 표출될 수 있었겠죠. 실제로 3302호에서 나온 자백들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심지어는 국가가 강압수사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이 밀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간첩 조작지라는 비판은 단순히 몇몇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3302호라는 시스템 자체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과 인권 침해의 온상이었다는 비판적인 시선 사이에서 진실은 어디에 놓여 있었던 걸까요? 이처럼 3302호는 단순한 조사의 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현실적인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밀실 3302호가 그저 단순한 방 한 칸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은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합동 신문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했던 공간이었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놓여 있었죠. 냉전 시대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이들을 단순히 탈북자로만 볼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선 이들이 혹시 모를 간첩 활동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302호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어쩌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조치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곳의 운영 방식은 철저하게 보안에 가려져 있었지만 점차 그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그들은 3302호로 대변되는 합동신문 시스템의 통과 의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 등 다양한 정보기관의 인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탈북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고 그들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고들었죠. 이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심리 기법들은 때로는 피조사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낯선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조사를 받는다는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면서 진술은 때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테고요. 하지만 국가는 이 모든 과정을 국가안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혹독한 신문도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는 북한 간첩의 침투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그렇기에 3302호는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인권 침해의 온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좁고 폐쇄적인 공간, 외부와의 단절,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신문은 피조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죠. 어느 한쪽의 시선으로만 3302호를 바라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려는 절박한 노력과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었으니까요. 이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3302호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과 마주해야 할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때로는 잔인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곳을 거쳐간 탈북자들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흔을 남기기도 했죠. 3302호의 문은 닫혔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의 그림자는 쉽사리 거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려 애쓰면서도 언제든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밀실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작용했을 겁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불씨는 탈북자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아무리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해도 혹시 저 사람도 하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테죠. 어떤 이들은 3302호의 경험 때문에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며 찾아온 자유의 땅에서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고립과 의심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3302호는 단순히 몇몇 간첩 사건의 배후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픈 역사의 한 단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죠. 과연 우리는 이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이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3302호의 문이 닫힌 뒤에도 그곳에서 시작된 그림자는 탈북자들의 삶에 길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죠.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처럼 언제든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들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수많은 꿈을 안고 왔지만 그 꿈들은 의심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죠. 남한 사회에 정착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알 수 없는 불씨는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웃과의 평범한 관계 맺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어떤 이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밤잠을 설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건만 정작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린 듯한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3302호의 경험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재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작용했던 것이죠. 이처럼 3302호는 단순히 몇몇 간첩 사건의 배후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픈 역사의 한 단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는 3302호에서 나온 자백이 법정에서 뒤집히는 충격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얼마나 쉽게 진실을 왜곡당하고 삶을 송두리째 파괴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클라이맥스였죠. 법정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오가고 고통스러워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우리는 진실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모든 일들이 과연 정당했는지, 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순간들이었죠. 이처럼 3302호의 자백이 뒤집히는 결정적인 법정 장면이나 한 탈북자가 겪는 끝나지 않는 고통을 통해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가장 강렬하게 던져졌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대의 명분 아래 개인의 인권과 진실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 복잡한 딜레마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죠. 한 인간의 삶이 국가 시스템과 복잡하게 얽히며 파괴되는 순간을 목격하며 우리는 시스템의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깊은 성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실 3302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가안보와 인권의 미묘한 줄다리기, 그리고 소수자를 향한 우리의 시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가 굳게 믿었던 진실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단단했을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들은 또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국가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되새기게 되죠. 3302호의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밀실 3302호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물음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